자, 부서 등록은 우리가 회사 등록도 했고 사업장 등록도 했죠, 여러분. 그럼 그 사업장의 소속의 부서를 등록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서 등록 클릭하셔서 메뉴 열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제가 시험 문제에 무슨 부분에 문제가 나오면 나 프로그램 처음 도입했는데 기초 정보에 대한 부분을 시스템 관리, 회사 등록 정보에 등록하고자 한다.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시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등록하시고 사업장 등록하고 부서 등록하고 사원 등록하고 사용자 권한 설정으로 가요. 시스템 환경 설정은 순서하고는 좀 배제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그 순서로 갑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하시는 게 뭐였었죠, 여러분? 부서 등록 안에 누가 있다? 우리는 부문 등록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부문 등록을 먼저 하고 부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나와 있는 메뉴바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부문 등록을 무엇해달라? 끼워달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작업 방법에 부문 등록 후 부서 등록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나온 부분 됐을까요? 네, 그거 기억해 주시고 자, 실습 예제 쪽에 가서 요거 등록할게요. 오타 내지 말고 타이핑만 달치면 끝. 자, 그럼 우리는 조금 빠르게 등록해 보겠습니다. 자, 부문 등록키 먼저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요 자리에 코드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우리가 항상 이런 프로그램 쓰실 땐 코드가 오타 나는 건 고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잘못된 코드이면 삭제하고 다시 등록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자, 1000번이라고 넣어주시고요. 우리 관리 부문이네요. 그래서 저희는 요거 관리 부문이라고 넣어주시면 되시고 자, 그리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나면 사용기간이 자동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근데 이 사용기간 저희는 2020년으로 바꿀게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 컴퓨터에 시스템 날짜가 있잖아요. 그 날짜를 기준으로 무조건 1월 1일로 들어와요. 그럼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수업하는 시점이 2021년도가 벌써 됐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고요. 저희는 2020년 1월 1일로 변경해서 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 사용기간의 앞에 있는 건 내가 사용을 시작하는 날짜를 의미하고요. 나는 이 부문을 2020년도만 쓰겠다. 그러면 여기 사용 기간에 2020년 12월 31일을 넣으면 2020년 12월 31일 지난 2021년도 1월 1일부터는 이 부문은 아예 검색이 안 되고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간 넣는 자리에 앞에 있는 건 시작을 의미, 뒤에 있는 건 끝나는 걸 의미해요. 자, 이거 시험 문제 어떻게 내냐면 부서 등록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걸 찾아라. 그래 놓고 부문 등록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무조건 이 버튼을 누르고 지금 내가 시점을 줄 거예요. 그러면 2020년 12월 31일 현재 이런 식으로 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사용 기간이 지금 시점으로 준 날짜보다 이전이면 아예 못 쓰는 거란 얘기예요. 그런 식의 문제들을 출제합니다. 우리는 영구적으로 쓸게요. 그럼 공란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000번 사업장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영업 부문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대로 우리 날짜 다 고쳐주시고요. 자, 그래서 2020년 1월 1일로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 자재 부문이 있네요, 여러분. 3000번에 자재 부문. 자, 2020년 1월 1일. 자,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4000번. 그리고 부문명에 가셔서 우리는 생산 부문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제가 왜 키보드를 자꾸 다른 데다 손을 올려놓고 할까요? 자, 그래서 생산 부문이라고 넣어주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짜 꼭 고쳐주세요, 여러분. 요거 날짜 제대로 안 고쳐주시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 뒤에 가서 본인만 부문이 안 떠요. 2021년도로 넣어주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요 자리에 2020년 기준으로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내용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확인키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확인키 눌러주시고 이제 부서 등록하시면 돼요. 부서. 그럼 이 자리에 부서 코드는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저희 지금 그냥 세계전자라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상단에 있는 사업장은 선택 안 하고 그냥 일괄적으로 등록할게요. 자, 1100번입니다. 부서명은 임원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업장의 코드는
저 1000번인 거 알아요. 그러면 숫자 1000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부문의 코드도 우리 관리 부분 1000번 알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1000번을 곧바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사용 기간은 2020년 우리 1월 1일로 변경해서 갈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만약 시험 연습할 때요. 이 사용 기간이 2020년도에 등장하는 것 좀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시스템 날짜 변경하실 수 있으시죠? 네, 그거 하시면 돼요. 근데 전 변경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요즘엔 지금 제가 지금 실시간 수업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 부분이 날짜가 안 맞고 나면 또 오류가 떠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연결 안 된 상태에서 문제가 없는데 인터넷이든지 다른 걸로 연결돼서 움직이는 부분들은 이 날짜가 무슨 부분 이전 날짜이면 지금의 현재 날짜와 다르면 프로그램 돌지 않는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안 바꾸고 그냥 갈 거예요. 자, 1200번 들어가시면 되고요. 관리부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장 아까는 번호를 알 때는 숫자로 쳤어요. 아, 저는 모르는데요 라고 하면 코드덤 F2번 눌러주시고 우리는 여기에서 해당되는 번호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1000번 본사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부문도 그렇게 갈게요. F2번 눌러주시고 관리 부문이었대요. 그러면 1000번 선택하시고 확인. 자, 그리고 사용 기간은 2020년 1월 1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2100번 영업부. 자, 그럼 영업부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글씨로 쳐볼게요, 여러분. 처음엔 코드를 알아서 코드 쳤고, 두 번째는 F2번 코드도 썼고요. 자, 세 번째는 우리 세계전자. 그러면 세계 두 자만 치시면 우리 검색 기능 들어오겠죠. 그래서 대부분 한글 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에 내용이 똑같다 그러면 다른 쪽을 치세요. 네, 뒤에 본사, 지사 이런 거 치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이것 또한 본사입니다. 그러면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영업 부문이었죠. 그럼 이 자리에 영업만 넣어주시면 영업 부문에 대한 게 들어오겠죠. 저는 영업 부문을 안 넣나요? 네. 아이고, 저 오타냈죠, 여러분. 그러네요. 저는 잠깐 고치고 들어올게요. 그러니까 검색이 안 됐겠죠. 여러분 지금 코드는 못 고치지만 누구는 가능하다? 우리 이렇게 글씨 고치는 부분은 모두 다 가능합니다. 네, 이런 건 문제 없으시고요. 전 다시 확인했고 다시 넣을게요. 영업 부문 선택하면 이번엔 바로 들어오죠. 근데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날짜 정확하게 고쳐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내려오셔서 이제 3100번 들어갑니다. 자재부. 2000번 코드 아니까 직접 입력. 자, 그리고 자재 부문 3000번 코드 아니까 직접 넣을게요. 자, 날짜 고쳐주시고 엔터. 자, 그 다음 4100번. 그리고 생산부라고 나와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키보드가 이러네요. 제 손의 문제겠죠. 그쵸? 누구를 탓하겠어요. 자, 4000번 넣어주시고 생산 부문 들어오는 거 확인해 주시고 우리 시작하는 사용의 시작일자 우리 지금 2020년도 1월 1일자로 변경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정리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하는 건 안 어려워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뭘 물어보냐면 제가 아까 왜 조회 그 현재 시점에 날짜 줄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날짜를 주면 자, 이 부분이 저희가 시험 보러 가면 이거보다 훨씬 많이 줘요, 여러분. 그래야 헷갈리죠.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럴 땐 여기 조회 기준일 적용을 사용하세요. 자, 지금 무슨 부분을 갈 거냐면 2021년도 1월 20일 현재 뭐 사용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식의 문제를 냈대요. 그러면 여기 적용이 체크박스를 클릭. 자, 활성화되죠?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했던 거 2021년도 1월 우리 시험 보는 날짜가 23일인가요? 23일.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넣어서 무슨 뭐 사용이 가능한 부분들이 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뒤에 사용 기간 끝나는 날짜가 다 공란이니까 영구 사용이죠. 그렇죠? 그리고 시작하는 기간은 우리 사용 기간 시작일, 이게 시작일이에요. 2020년도 1월 1일부터니까 1월 23일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이 자리를 뭐로 고쳐주냐면 2019년도로 고쳐볼게요. 2019년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우리 현존하는 부서를 찾고 싶다. 안 뜨죠?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날짜가 지금 이 날짜를 기준으로 사용기간 시작 일자가 이전인 건 괜찮겠죠? 근데 이후인 건 문제가 되겠죠? 이해됐을까요?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 뭐예요? 19년도 12월 31일 이전이 아니라 사용기간이 이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19년도 12월 31일 현재는 쓸 수 있는 부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날짜 의미가 그렇게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조심을 하시라는 거. 자, 지금 여기 체크박스 해제해 주시고요. 다시 전체를 불러드리고 싶으시면 상단에 조회 또는 펑션키 F12번 누르시면 조회가 됩니다. 자, 그래서 부서는 이렇게 등록하시면 되고요. 이 부서는 각각의 입력 자료에 부서별 입력을 전부 다 해서 쓰거든요. 그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가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산회계 쪽 배우실 때 이 부서 등록해 본 적 없을 거예요. 네, 거기는 회계 처리만 보겠다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도 부서 등록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부서 등록에 매핑해서 등록할 수 있는 사원 등록도 회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시험에 없는 것 뿐이고요. 자, 우리 이제 사원 등록 가보도록 할게요. 사원 등록. 자, 그 부서의 소속으로 일하는 종업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 사원 등록에 등록해진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모두 다 프로그램을 쓴다라고 보시는 건 아니에요. 그 부서의 소속인 사원이라는 의미로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 들어와서 우리 여기 주요 필드 설명을 좀 볼게요. 이 필드 설명을 이해하고 가셔야 설명하는 문제 지문을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으시고, 그리고 이 주요 필드는 왜 교재에 있냐면 업무를 하실 땐 이 필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입력이라든지 다른 거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나와져 있는 부분. 그럼 여기 중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부분은 무엇만 알아두시냐면 퇴사일이라는 거 조심하자. 자, 우리 프로그램 열고 갈게요. 사원 등록 더블 클릭해서 열어놔 주시고요. 네, 그거 열어놔 주시면 이 사원 등록에 이런 항목들이 다 뜰 거예요, 필드에. 그러면 그 사원 등록 부분에서 우리가 갖고 가는 게 요 퇴사일은 가지고 가달란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 퇴사일이 나와져 있죠, 여러분? 네. 그리고 활성화 시킬 땐 부서 검색 안 할 거면 지금 앞에도 무엇 해라? 공란. 뒤에도 공란. 그러면 스페이스바 눌러주시면 한 번에 지워져요. 엔터. 스페이스바 눌러주시면 다시 우리 지워집니다. 그리고 조회라는 걸 눌러주시면 사원이 입력할 수 있는 화면으로 검색이 되고요. 자, 요 상태의 퇴사일은 제가 왜 기억하라고 하냐면, 자, 여기에 사원 코드 넣고 사원 이름을 넣으면 우리가 인사관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가서 인사정보에 이 등록된 사원이 기본적으로 등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언제 들어왔다라고 하는 입사 일자도 같이 따라 들어가겠죠. 그래서 사원 코드, 사원명, 그리고 여기 나와져 있는 뭐 영문도 다시 따라갈 거고요. 부서나 우리 부서 코드에 대한 거 입사일과 퇴사일, 자 여기까지 따라 들어가거든요. 여기까지. 그러면 입사일은 지금 기초정보처럼 마스터DB로 넣는 요 시스템 관리 쪽에서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퇴사일은 특이점이 있어요. 자, 사원이 그만둔 날짜가 맞아요. 우리랑 고용관계가 끝났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퇴사일은 입사일과 달리, 자, 퇴사일자를 넣는 사람은 무슨 부분의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밖에 안 된다? 시스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시스템 관리자로 되어 있는 사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 시스템 관리자로 들어왔죠, 여러분. 이것도 권한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관리자만 입력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 무조건 이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만 넣느냐? 아니요. 사람에 대한 관리는 인사관리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사관리 쪽에서는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말고 어디에서 인사관리에서 입력한 게 여기에 들어오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인사관리를 뺀 나머지는 안 된다예요. 그래서 이 부분 실수하지 마세요. 다 되는 줄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퇴사는. 그래서 요거 우리가 알아두셔야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사용자 여부라는 자리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사용자 여부라는 건 내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사용자 여부에 여로 되어 있으면 프로그램을 쓰겠다는 의미니까 그 사람한테 프로그램을 어디까지 쓸 수 있게끔 할 거냐라고 하는 무엇으로 사용자 권한 설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용자 여부가 부이면 사용자 권한 설정에 절대로 그 사람이 조회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 부분. 그러면 여기 당연히 써 있겠죠. 프로그램을 무엇하겠다? 사용한다라고 하면 여로 설정해라. 자, 그리고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사람은 사용자 권한 설정, 로그인할 때 무엇으로? 여로 되어 있는 사람만 모두 다 무엇할 것이다? 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사용자 권한 설정에 조회가 되고요. 그리고 로그인 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8,500번 등록하고 여러분 다시 회사 변경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때
사원 이름 있는 데가 있었죠. 우린 지금 사원이 없어서 다 시스템 관리자로 들어왔지만 그럼 그 자리에 검색이 되는 사람들, 조회가 되는 사람들은 사용자 여부를 여로 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용자가 옆자리가 부로 되어 있으면 프로그램 안 쓴다는 거니까 아예 검색 안 됩니다. 두 가지 자료가 같이 연동. 자, 그리고 내려오셔서 회계 입력 방식. 재밌는 건 인사 입력 방식은 잘 안 내요, 여러분. 자, 이 인사 입력 방식은 우리 인사급여 자료 입력을 할 건데요. 그 급여 자료에 대한 이 마감 통제 권한을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쓸 거냐는 부분인데 이건 잘 안 묻고요. 요거만 물어봐요. 자, 그럼 회계 입력 방식이란 부분 미결 있고 승인 있고 수정이 있어요. 자, 이런 미결이라는 건 내가 점표 입력을 하면 미결로 뜨더라. 그럼 그 미결된 점표는 장부에 무엇되지 않는다? 반영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그 부분은 반드시 승인권자가 뭘 해야만? 승인을 해줘야만 뭐가 된다? 승인의 점표가 돼서 장부에 반영이 되고 재무제표도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에 권한을 주겠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원들한테 주는 게 미결권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승인이라는 거나, 자, 승인이란 부분은 내가 점표를 입력하면 그냥 무조건 승인으로 가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한테 결제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대부분 팀장급이거나 어느 정도의 관리가 되는, 이게 관리직으로 있는 사람 중에 직급이 어느 정도 돼야 그런 권한을 주겠죠. 그래서 자동으로 승인이 된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얘의 문제점은 뭐냐면 점표를 입력하자마자 승인은 되지만 무슨 부분? 아, 나 점표 입력했던 게 잘못됐던데. 그러면 수정하거나 또는 삭제하고 다시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뭘 할 수 없다? 점표를 수정하거나 삭제는 곧바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승인의 권한을 가진 사람은 입력하면 승인의 점표로 즉시 정리가 되지만 우리가 수정이나 삭제를 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해제를 해야만 되는 권한이에요. 자, 그러면 수정 권한. 자, 수정 권한은 최고의 권한이에요. 자, 수정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점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뭐가 되고요? 승인. 자, 이제 이거 말장난 칠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여러분, 미결의 권한을 가진 사람은 점표를 입력하면 그냥 미결로 뜬다겠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승인을 거쳐라. 그러면 미결 글씨가 승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미결이었을 땐 미결의 글씨로 들어왔다가 점표의 상태가 미결이었다가 내가 승인을 득하면 승인으로 바뀌어요. 자, 승인은 그냥 입력하면 곧바로 뭐로 뜬다고요? 무조건 승인.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무엇 할 수 없다? 수정 삭제가 안 된다. 이런 미결은 수정 삭제 돼요. 아직 결제가 안 난 점표니까 내가 수정하는데 왜 문제가 되겠어요? 그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얘의 특징은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장난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근데 수정이니까 수정은 대부분 수정으로 글씨가 들어오나요?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 우리가 점표를 입력해서 점표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글씨는 미결 아니면 승인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안 써요. 그래서 수정으로 입력하면 얘는 무엇으로? 글씨는 승인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이런 말장난을 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부분. 그러면 승인하고 다른 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얘는 승인하지 안 하고도 무엇 할 수 있다? 나 점표 곧바로 무엇 할 수 있다? 수정이나 삭제 다 가능해. 그러니까 최고의 권한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해당 점표를 곧바로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8번 꼭 기억합니다. 자주 내는 문제예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조회 권한이라는 게 있어요. 조회 권한. 자, 그러면 이 조회 권한은 또 무슨 얘기시냐면 내가 어디까지 조회를 할 수 있느냐 이걸 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앞에 몇 페이지 보시면 요거 이해를 하기가 좀 좋으시냐면 우리 257페이지 가면 여러분 회사 조직도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257페이지. 자, 그럼 257페이지로 제가 이동을 할게요. 여러분은 교재 요거 놓고 보셔도 되고요. 네, 뭘 보시든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257로 잠깐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57페이지에 요 조직도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조회 권한에 대한 부분은 자, 왜 제가 조직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현재 이 사람한테 미사용의 권한을 주겠다. 무엇을 조회 권한을? 그럼 여러분 사용 여부가
부인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뭐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라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 여부를 부로 두면 아예 글씨가 미사용을 자동으로 떠요. 그러니까 미사용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밑에 회사, 사업장, 부서, 사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프로그램을 쓰는 사용자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 이름을 하나 쓸게요. 자, 일단 황양숙이 있고, 자, 우리 지금 누구로 갈까요? 근훈 씨로 갈까요? 네, 박근훈이 있고, 자, 그리고 백영태가 있고, 자, 다 회사 직원이에요. 자, 그리고 이 세 사람들은 모두 다 프로그램의 사용 여부는 현재 무엇으로 되어 있다. 우리 프로그램은 모두 다 쓰는 사람. 그러니까 미사용자는 없는 거예요. 여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한테 조회의 권한을 어떻게 줬냐면, 자, 백영태라고 하는 종업원한테는 회사의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러면 백영태라고 하는 사원은 지금 여기 세계전자라고 하는 8,500번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백영태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아래쪽에 있는 정보를 무엇할 수 있어요? 전부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영태로 로그인을 하면 본사 거든 지사 거든 관리 부문이든 생산 부문이든 모든 내용을 다 볼 수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걸 말단 종업원한테 줄까요? 절대 그렇게 안 주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조회 권한도 직급에 따라서 차등이에요. 그리고 직급이 높을수록 권한이 조회 권한이 세져요. 그렇게 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사업장 권한으로 주었다. 근데 이 사업장 권한에 지금 현재 어떻게 주냐면 사업장 권한 요 자리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거예요. 사업장 권한에 황양숙한테는 어디에 권한을 주고 우리 본사에 권한을 주고 그리고 박근훈에게는 무슨 권한을 주고 지사의 권한을 주고 그러면 황양숙의 입장에서는 세계전자 인천지사 건은 절대 볼 수 없어요. 아예 검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황양숙을 로그인을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안 보이는데 여러분 여기를 제가 조회 조건바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회사 이름이 들어와요. 회사. 그러니까 소비자 사업장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에 사업장이 들어오는데 지금 누구로? 백영태로 접속을 했을 땐 이 사업장 자리가 흰색으로 보여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러면 1000번 사업장, 2000번 사업장 모두 다 조회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로? 황양숙으로 들어가면 아예 이 사업장이 흰색이 아니라 회색으로 죽어요. 자, 바꾸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는 본사니까 본사 코드가 몇 번이었죠? 1000번. 그러면 1000번으로 아예 등장이 되고 회색으로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바꾼눈으로 접속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로그인했을 때는 그러면 2000번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근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계속 회사 변경 안 된다고 해요. 본인한테 권한이 없는 거예요. 권한을 다 똑같이 주지 않아요. 절대로 회사는.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무슨 권한이 있다? 부서 권한. 자, 부문의 의미는 없어요. 부서. 그럼 여러분 지금 황양숙이 여기에 본사 권한이 아니고요. 황양숙이 어디 부서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은 관리부에서 일한대요. 그래서 황양숙한테 관리부에 대한 부서 권한만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여기 있는 요 내용밖에 못 보는 거예요. 딱 요거밖에 못 봐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무슨 뭐 관리 부문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원실 쪽 정보는 하나도 볼 수 없어요. 영업부, 자재부, 생산부 아무것도 못 봐요. 됐을까요? 그럼 사원은 뭘까요? 사원. 그럼 사원의 권한으로 준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사원의 권한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위쪽에 있는 내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사용자 권한 설정에 가서요. 이 사람한테 메뉴 오픈해 줄 걸 결정할 거예요. 우리는 500개 중에 얘한테는 3개만 열어줄게. 그럼 그 3개만 딱 열려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 자재부죠? 그리고 인천지사죠? 그럼 인천지사의 자재 부문에 해당되는 업무처럼 쓸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밖에 안 열려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조회 권한이에요. 그래서 요 권한에 따라서 조회 조건바의 활성화 상태도 달라지고 내가 변경해서 본다, 보지 못한다는 것도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그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조회 권한은 뒤에 어디에 그대로 나온다? 사용자 권한 설정에 가서요. 지금 여기에 조회 권한 넣은 거, 이 자리에서 조회 권한을 내가 회사로 넣었다라고 하면 사용자 권한 설정에서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사 안에서 어떤 거 다 볼 수 있는 이렇게 줘요.
그래서 이게 따라다녀요. 네, 어디에 사용자 권한 설정에 또 따라다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고요. 저는 다시 뒤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조금 나을 것 같아서 네, 이쪽으로 내려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렸던 요 조회 권한도 기억하셔야 돼요. 조회 권한도.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요. 그리고 밑에 뭐 품위서라든지 우리 뭐에 대한 우리 검수 조서 권한. 자, 이 부분은 품위서를 쓸 때도요. 그 품위서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에 권한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품위서 권한은 우리 회계 쪽의 권한은 아니고요. 회계는 저교처럼 품위라는 부분을 등록해서 쓸 수 있는 용어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점이 아니라 우리 물류 쪽이에요. 물류. 그럼 물류 쪽이면 무역이라든지 우리 구매라든지 영업이라든지 그쪽에 품이 등록된 거에 의해서 구매를 하고, 왜냐면 우리 대량 구입은 여러분 안에서 단가 협의도 하고요. 계약 협의도 하기도 해요. 그럼 그 부분이 품위가 올라가거든요. 그거 가지고 내용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거 써요. 그래서 이건 물류 쪽에 모두에 영향 주는 부분. 검수 조서 권한은 우리 검사한 부분에 대해서 그 작성하는 부분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도 지금 쓸 건지 안 쓸 건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품위와 검수는 모두 다 여기서 사용한다라는 거로 갈 수 없고요. 우리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 운영한다, 사용한다라는 부분을 해야만 여기 설정했던 값이랑 매핑돼서 쓰는 거예요. 단독으로는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 그래서 노란색으로 표시한 건 꼭 숙지를 좀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한 장 넘기시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제가 있겠죠. 우리는 또 예제를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타이핑만 잘하면 됩니다. 자, 우리 부서는 공란으로 와주시고요. 사원 코드에 여기 나와 있는 코드를 입력할게요. 네, 오타만 내지 마시면 되겠습니다. 2008-0401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사원명은 윤영철 씨, 대표이사였죠, 여러분. 영문은 생략할게요. 부서 코드 1100번이라고 했으니까 곧바로 넣을게요. 그럼 임원실 따라옵니다. 자, 이 사람의 입사일자는 2008년도 4월 29일입니다. 자, 퇴사는 한 적 없어요. 그대로 엔터. 자, 프로그램 사용 여부는 지금 사용할 건지 안 할 건지, 네, 우리는 사용의 내용으로 갈게요. 여로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프로그램 선택해서 들어올 때요. 우리 사원 등록하고, 아니, 사원 선택하고 암호 넣는 자리가 있었잖아요. 그 암호가 여기다 넣은 걸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암호는 모두 다 생략할게요. 자, 인사 입력 방식 하단에 봤더니 인사 입력, 품위서 권한, 우리 검수 조서 권한 모두 다 미결 우리 미결 상태로 넣어달라. 안 쓴다고 할 뻔했어요. 자, 그 상태로 가달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갈게요, 여러분. 자, 그리고 회계 입력 방식은 미결이네요. 네, 미결. 자, 그리고 조회 권한은 우리 뭐로 되어 있다? 회사. 됐을까요? 품위서 이쪽은 그냥 엔터 치고 가시면 모두 미결로 자동이 나와집니다. 자, 비상연락망은 우리 비상연락망 같은 거 다 만들잖아요. 조직도 형태로. 네, 그거 하실 때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부분 우리는 다 생략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내려와지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들어가서 다른 것도 그대로 타이핑 칠게요. 자, 코드 번호 들어가시면 2008-0402. 자, 유원규입니다. 자, 그리고 1200번 관리부 소속. 자, 입사일자 2008년도 4월 29일. 자, 프로그램의 사용 여부는 여로 갈게요. 자, 그리고 인사 입력 방식은 현재 미결, 회계 입력 방식은 수정 권한이네요. 자, 최고의 권한을 주어졌고요. 자, 조회 권한은 지금 현재 회사로 갑니다. 품위서 나머지 다 미결이니까 엔터 쳐서 라인 벗어나고요. 자, 세 번째 백기철 2008년도 4월 3일에 입사했나 봐요. 자, 2008-0403에 코드를 쓰고요. 우리는 박기철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기철. 자, 부속 코드는 뭐로 되어 있냐면 1200번 관리부. 자, 입사 일자는 2008년도 4월 30일. 자, 그리고 우리 지금 사용자 여부 뭐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로 되어 있네요. 우리 일단 다 여로 가고요. 저희가 부로 바꿔버릴 거예요, 누군가는. 자, 그리고 넘어오셔서 회계 입력 방식은 승인으로 되어 있어요. 승인. 자, 조회 권한은 현재 뭐로 되어 있다? 여러분, 사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럼 사원은 4번이니까 4번 선택하고요. 나머지는 엔터. 자, 그 다음
박동연 2008-0501 그리고 박동현 씨를 넣어줍니다. 자, 부서의 소속은 영업부 2100번. 자, 입사일자는 2008년도 5월 8일입니다. 사용자 여부는 사용이니까 여로 가시고 인사입력 방식 엔터, 회계는 현재 미결이고요. 조회 권한은 사업장으로 되어 있네요. 자, 엔터 쳐서 내려옵니다. 자, 그 다음 이유형, 뭐 일이 많은지 우리가 연습 때문에 많은 것 뿐이에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우형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3100번 자제부를 갑니다. 제가 이게 회계 수업이었으면 여러분, 사원 유형규만 넣고 말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사에 얘네들 급여자로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져가야 됩니다. 자, 이유형치 넣어주시고요. 입사일자 2010년도 7월 25일입니다. 자, 사용자 여부는 여로 가겠고요. 자, 인사입력 방식 미결 방식 선택하시고 회계 입력 방식 미결, 조회 권한은 사업장 2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2011-0901에 있는 조영민. 자, 그리고 부서 코드는 몇 번이냐면 4100번 생산부. 자, 입사일자는 2011년 9월 29일. 자, 그리고 프로그램 사용 여부는 여로 가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오셔서 회계 입력 방식 미결에 조회 권한은 사업장 2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금 현재 조영민 씨가 프로그램 사용 여부가 여로 되어 있죠, 여러분?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상단에 로그아웃이라는 버튼 좀 눌러주세요. 자, 로그아웃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8500번 우리는 다시 시스템으로 들어가겠지만 여기 사원 코드 자리에서 우리 요 돋보기 모양 요거 눌러주시면 자, 사원이 윤영철부터 누구까지 시스템 관리자까지 다 뜨는지 확인. 다 뜨죠? 그쵸? 자, 확인했어요. 우리 시스템 관리자로 다시 갈게요. 시스템 관리자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거 컨트롤 C 해주시고 컨트롤 V에서 우리는 곧바로 다시 들어갈게요. 자, 확인시켜 드리는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저희는 사원 등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무슨 부분을 하고 들어온 상태인 거예요. 자, 부서는 모두 다 스페이스바 눌러주시고 그대로 들어와 주시고 자, 지금 현재 조영민도 윤영철부터 조영민까지 프로그램 다 쓴다고 했으니까 지금 메인 창에 로그인하는 정보에 다 떠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조영민 씨는 프로그램을 쓰지 않는데요. 그럼 사용자 여부를 무엇으로 바꿔주시고 우리는 부로 바꿀게요. 자, 요거 부로 바꾸면 여러분 조회 권한은 사업장이 아니라 미사용 상태로 자동으로 바뀌어요. 당연하죠. 프로그램에 대한 걸 사용하지 않는데 무슨 조회 권한이 필요해요. 들어오지도 않을 건데. 자, 그럼 사용자 여부를 부로 변경하면 이 사원에 대한 모든 권한이 해지된대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조영민이 원래 프로그램을 쓰던 직원이었어요. 근데 회사에서 조영민이 보직이 바뀌면서 더 이상 프로그램을 안 쓴대요. 그럼 이 사람 부로 바꾸면 지금 이 사람한테 줬던 권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 사용하고 있었던 권한, 그걸 모두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 권한의 사용 권한 쪽에 있었던 지금 기능이 모두 다 지워져 버려요. 자, 그걸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뒷작업은 하지 않았지만 할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자, 부로 바뀌고 우리 조회 권한 미사용으로 글씨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가 회색으로 바뀌어 버려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로그아웃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사원 코드 자리 가셔서 코드 돔 눌러주시면 여러분 이우형까지만 있죠. 조영민 안 보이죠. 그러면 저희가 사용 여부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 쓴다 안 쓴다는 건 정확하게 아시겠죠. 글로 내는 거에서만 안 틀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린 다시 시스템 관리자로 들어갈게요. 네, 그리고 사원 암호 시스템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자, 그리고 다시 어디에 들어가시냐면 사원 등록 다시 열어주시고요. 메뉴 하나 더 보고 사원 등록 마무리할 거예요. 아이고, 제가 부서 등록 열었네요. 사원 등록. 자, 그리고 부서는 그냥 공란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 조영민 부로 된 거 확인했고, 자, 그럼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사용자 권한 설정도 사실상 사용 여부가 여로 되어 있는 종업원만 들어오는 거다라고 했어요. 자, 사용자 권한 설정 이렇게 더블 클릭해 주세요. 자, 사용자 권한 설정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왼쪽 편에 사원이 검색이 될 거예요. 코드와 사원. 자, 이 자리에 조영민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되고요. 제가 아까 그 조영민 여였다가 부로 바꿀 때 이 사람한테 줬던 권한 다 뺐는데 그래도 할래요라고 물어봤잖아요. 여기 사용 가능한 메뉴에 메뉴 이름이 있어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게 모두 다 지워지는 거예요. 다 지워지면 이 상태예요. 그럼 아무것도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용 여부가 여여도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사원 등록에 가셔서 자 여기서 이제 내는 시험 문제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져 있는 거 가지고 뭐 낼 것이다? 자 지금 지문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 맞는지 틀린지 보세요. 자 사원 등록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걸 찾아라. 자 박기철의 회계 입력 방식은 수정이다. 맞아요 여러분? 승인이었죠. 그쵸? 자, 그리고 유원규는 전표를 수정하고자 할 때 승인 해제 없이도 가능하다. 가능해요? 그럼 유원규는 현재 회계 입력 방식이 뭐죠? 수정이죠. 수정은 승인 해제 안 하고도 무엇할 수 있다? 삭제할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됐어요,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 필드 설명을 기억하시라고 했던 거예요. 그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내는 시험 문제 중에 프로그램 사용할 수 있다 없다 부분을 내는 출제자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상단에 사용자만이란 체크박스가 있죠. 우리는 사원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 문제는 이렇게 작게 안 줘요. 그러면 여기 사용자만을 체크. 자 그러면 우리 누구 지워졌죠? 조영민 씨 안 보여요?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요 사람들 가지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1, 2, 3, 4에 지금 조영민이니까 제가 사용자만 찾으려고 했는데 그럼 조영민이 답이 되겠죠. 조영민은 미사용이잖아요. 됐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 유영규로 잠깐 로그인 좀 할게요. 자 유원규 씨는 프로그램을 쓰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용자 권한은 현재 준 적은 없어요. 자 상단에 로그아웃 버튼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시스템이라는 부분에 가셔서 우리는 유원규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확인. 자, 우리 아무 넣은 적 없으니까 그대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여러분 여기 메뉴바가 메뉴가 하나도 안 뜨죠? 왜일까요? 프로그램 못 쓰게끔 해주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권한 설정 안 줬죠. 사용자 권한 설정. 그러면 메뉴가 하나도 안 떠요, 여러분. 프로그램 못 써요, 여러분. 그러니까 권한 설정까지 들어가야 이 사람이 프로그램을 사실상 쓸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로그인은 할 수 있지만 메뉴가 없는데 뭘 하겠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매칭되는 자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로그아웃 버튼 눌러주시고 우리는 유원규를 누구로 시스템 관리자로 다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다시 해주시면 되세요. 됐을까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는 끝났다? 사원 등록의 내용까지는 정리가 끝났어요, 여러분. 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엔 사용자 권한 설정하고요.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 나와져 있는 그 내용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